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 불현듯 찾아와 우리의 일상에 강렬한 경고를 던지는 라디오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죠. 그 중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소리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귀를 잡아끄는 특별한 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우연히 켠 라디오에서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경고음이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순간, 우리에게 던져지는 재난 방송 경고의 의미와 그 종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숨겨진 경고의 메시지를 해독하러 함께 떠나보시죠.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겁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고음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신호일 수 있으며, 때로는 대형 재난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예고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경고음의 진정한 가치를 탐색하고 어떻게 하면 이 경고를 우리의 생존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비범한 경고,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재난 경고는 바로 재난 문자 방송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휴대전화에서 요란한 알림 소리와 함께 긴급 재난 문자라는 글자를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재난 문자 방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의 휴대전화로 직접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딱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역대급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문자의 가장 결정적인 목적이죠. 이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송 주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송 권한을 가집니다. 특정 기지국 반경 내의 모든 휴대전화에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CBSCL 브로드캐스팅 서버스 방식으로 전송되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은 개인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으면서도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첨단 기술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공익 목적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금도 전혀 부과되지 않아요.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시스템의 존재 덕분에 언제든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난 문자는 단순한 알림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 지침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 문자 방송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 재난 문자 방송도 재난의 경중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위급 재난 문자, 긴급 재난 문자, 그리고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각각의 위험도와 발송되는 상황이 달라서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분류는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단순히 재난 문자라고 통칭하기보다는 각 문자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문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발송되는지 상세히 알아봄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요한 재난 문자의 종류와 그 특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경고, 바로 위급 재난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단계에 해당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최악의 상황에서만 발송됩니다.
공습 경보나 지진의 일 경보, 핵 또는 화생방 공격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일 때 발송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지역적인 위협을 넘어 국가 전체의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재난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규모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2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데, 이때는 정말 60dB 이상의 엄청나게 큰 알림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소리는 단순히 주의하라는 수준을 넘어 즉시 행동하라는 강력한 명령과 같습니다. 잠을 자고 있거나 다른 소리에 집중하고 있더라도 이 소리는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혀 위험을 경고할 만큼 강력합니다. 게다가 수신 거부도 불가능해요. 이는 개인의 선택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이 반드시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절대적인 위험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즉각적인 대피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리가 들린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나중에 확인하자거나 별일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담긴 지침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알려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급 재난 문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존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위험도가 높은 단계에 속하는데요. 위급 재난 문자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발송됩니다. 태풍, 호우, 폭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변의 위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거나 대형 화재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위급 재난 문자보다는 한 단계 낮은 40dB 이상의 알림 소리가 울리지만 여전히 충분히 긴급함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자는 사용자가 휴대전화 설정을 변경해서 수신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재난 문자 수신 설정을 찾아 비활성화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수신 거부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해 중요한 대피 정보를 놓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도착했을 때는 즉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지시사항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피 지시가 있다면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벗어나야 합니다. 이웃에게도 위험을 알리고 노약자나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돕는 시민의식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긴급 재난 문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경고이자 우리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문자를 통해 우리는 위험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위험도가 중간 단계에 속해요. 위급 재난 문자나 긴급 재난 문자처럼 즉각적인 생명 위협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알리는 정보들이 주로 포함됩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하거나 특정 지역의 교통 통제 상황 혹은 대규모 행사 안내처럼 비교적 긴급성이 낮은 정보들이 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어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알리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일 때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림음도 일반 문자 알림음과 비슷해서 위급하거나 긴급 재난 문자처럼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문자도 수신 거부가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문자 메시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 수신 거부를 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재난 예방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미리 알아두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핑이나 등산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기상특보나 시설,
이용 제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방역 수칙이나 이동 동선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전안내 문자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록 긴급성은 낮을지라도 꾸준히 이 문자를 확인하고 숙지함으로써 우리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현명한 시민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주간 오전 6시 오후 9시과 야간 오후 9시 오전 6시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평일 오전 6시 10시 오후 4시 9시까지 세분화되어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시간대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 패턴과 긴급 상황,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심야 시간에는 수면 방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는 놓치지 않도록 발송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특히 지진의 경우에는 지진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따라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진 발생 시 초동 대처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정밀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세심하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개선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너무 잦은 재난 문자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내용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실제 대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대규모 재난이 아닌데도 광범위한 지역에 동일한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실제 행동 지침이 모호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체적인 대피 장소나 위험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시각화된 정보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와 연동하여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알려주거나 위험 구역을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등의 방식이죠. 심야 시간대 경고음 데시벨을 조절하거나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을 더 명확하게 개선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문자의 발송 대상을 더욱 정교하게 설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재난 문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면 최근 송출된 재난 문자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다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포털은 단순히 과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미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할 겁니다. 재난 문자 시스템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재난 대비 의식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올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경고는 바로 재난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를 넘어 음성, 영상, 데이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재난 상황을 전달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재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선택하여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할 때는 라디오나 TV 방송을 활용하고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마을 방송이나 휴대폰 음성 통보를 사용하는 식이죠.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각 시스템은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재난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경보 시스템은 우리의 안전을 여러 겹으로 보호하는 든든한 방어막과도 같습니다. 자동 우량 경보 시설은 자동으로 비의 양과 수위를 측정해서 홍수나 범람 위험이 있을 때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시설은 특히 하천이나 댐 주변 지역에서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작스러운 수위 상승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과거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홍수 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자동 음성 통보 시설은 재난이 발생하면 마을 방송이나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알려주고요. 이는 특히 노년층이나 문자 메시지 확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경보 방식입니다. 잠을 자고 있거나 다른 활동 중에도 음성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즉각적인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해 문자 전광판은 재난 우려 지역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문자로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광판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동 중인 사람들이나 대피소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DMB 재난 경보 서비스도 있어서 DMB 방송을 시청하다가도 재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죠. 스마트폰이나 차량 내 DMB 수신 장치를 통해 긴급 재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통신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안적인 채널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 방송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재난 관련 방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공중파 방송 시청이 어렵거나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단 하나의 정보 전달 체계가 마비되더라도 다른 채널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접근 방식은 재난 대응 능력의 핵심이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재난 경보 시스템도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난 종류별로 발령 방식이나 정보 전달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혼란을 주기도 하고 여러 정보 전달 매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 경보가 울렸는데 라디오와 TV 그리고 휴대폰 앱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미세하게 다르다면 국민들은 어떤 정보를 신뢰하고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재난 정보가 전국 단위로 일괄적으로 전달되거나 반대로 광범위한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정보만 전달되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보 공유와 통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시스템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드론이나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재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공유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들은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꿀 역대급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국민에게 최적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다양한 경고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생활 속 경고 시스템들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서 큰 소리로 알려주는 화재 경보기가 있고요. 이 경보기는 건물의 천장이나 벽에 설치되어 초기 화재 발생 시 주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원격으로 화재 발생을 알리고 소방서의 자동 신고까지 가능한 지능형 화재 경보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스가 새어 나올 때 경보를 울려 큰 사고를 막아주는 가스 누출 경보기도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LPG 등 인화성 가스가 누출될 경우 폭발이나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경보기는 미량의 가스도 감지하여 강력한 경고음을 울려 즉각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 가스를 사용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화재 초기에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고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것들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 설비는 주로 대형 건물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건물 전체에 경보를 울리고 스프링클러나 소방 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기 진화에 매우 효과적이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묵묵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외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침입자 감지, 경보기 등 수많은 생활 안전 경보 시스템들이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보 시스템들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 시스템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만약 경보가 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